자, 가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윤곽 가공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윤곽 가공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프레임에 여유랑 0.2, Z 여유랑도 0.2. 자, 멀티 패스 넣기 전에 자, 다른 거 다 값 넣어주고 한 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에서 편집 누르시고 옵셋 시작에 48, 증가량이 4, 그리고 이제 OK 눌러주시고요. 자, 이송 속도는 이렇게 450, 450, 2200, 여유량은 0.2, 0.2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셨으면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깊이 설정 탭에서는 안전 높이에 50, 접근 높이 16, 가로시 높이 6. 자,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절임량은 3m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시작 종료 탭으로 이동하셔서 이송 시작에 20, 종료에 20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리드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탭에서는 이제 진입 반경과 진입 거리 둘 다 0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은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왼쪽의 선과 오른쪽의 선을 두 개의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왼쪽의 선이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 작업 좌표계 쪽을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자, 시작점을 이렇게 둘 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삭 깊이 지정한 점은 자, 이렇게 바닥면의 모서리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 선택이라는 도움말 행성이 되시면 자, 그냥 확인 눌러서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황사하기 끝났으니 공구 이동, 공구 교환 Z축으로 교환을 해주시고요. 공구 정삭 공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에서 밀린 공구 선택해서 공구는 4번, 공구 직경은 8파이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세히 해서 날장 50.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자, 공구 번호 4번, 공구 직경 8, 그리고 자세히 해서 날장 50, 색상은 분홍색, 날장 50에 색상 분홍색. 자, 공구 세팅에서는 당연히 50에 50 넣어주면 되겠죠? 측정 50에 길이 50, 그리고 OK. 자, 그리고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 정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 자,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을 클릭하시면 자, 평탄면 가공 설정 창이 나오시는데요. 자, 이 여유량이 계속 들어가 있네요. 여유량 지워주시고 350에 350, 3500. 자, 피치 50에 여유량 없음. 자, 값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다 입력하셨다면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서 자, 안전 높이 50, 절삭 깊이는 시작 높이는 0,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리드 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동인식은 체크 해제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리드 탭에서 시작에 20, 종료에 20, 진입 반경 0, 진입거리 0.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0, 0.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할 피처는 이 모델의 형상을 선택하고 확인. 절삭 깊이는 자, 이 원점 쪽에 모서리 클릭해주면 되겠네요. 클릭하고 자, 지금 잠시만요.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값이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제어 지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가공할 피처는 모델의 형상을 선택하면 되고, 절삭 깊이는 이제 이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모서리가 지금 자, 이게 선택이 잘 안 되네요. 다른 부분을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 자, 모델 형상을 선택을 하고 절삭 깊이를 반대쪽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모델에 자, 반대쪽으로 하니까 좀 됐네요. 자, 이렇게 방금처럼 그 라인이 좀 이상하게 잡혀서 선택이 잘 안 될 때는 다른 이제 엣지 모서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모서리 라인에 가져다 대시면 이제 4-1이라고 나오시죠. 자, 이때 탭키를 2번 눌러서 4-3일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 눌러서 4-3일 때 클릭하셔서 확인. 제가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평탄면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탄면에 가공 경로가 생성이 되었네요. 잠시만요. 이 경로가 좀 이상하게 생성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가공 경계가 이상하게 잡혔네요. 자, 가공 경계 수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탄면 가공의 가공 경로가 자, 이상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평탄면 가공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이제 세부 설정 창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 자, 가공 경계라고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체크되어 있죠? 자, 이 가공 경계를 클릭하시면 가공 경계가 설정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아래쪽으로 가공 경계가 생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상단에 이 X 표시를 눌러서 모든 가공 경계를 취소시켜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모서리에서 탭키를 2번 눌러서 자, 이번엔 3-5네요. 자, 탭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모든 모서리가 활성화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서리가 활성화된 걸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OK를 눌러주시면 자, 항상의 평탄면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네요. 자, 제대로 변경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측면 3번도 끝이 났고요. 자, 공국 이동해서 공국 교환으로 Z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공구 생성. 자, 밀린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공구 번호는 3번,
8809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8809. 자세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에서는 날장에 50, 색상은 하늘색. 자, 황색 공구에 하늘색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 세팅에서는 Z 측정에 50, 길이 50.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좀 아시겠죠? 다 이게 동일합니다. 공구 번호와 공구 직경, 좀 색상만 다르고 날짜과 세팅 다 같습니다. 자, OK 눌러주시면 각 공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황색 공구까지 불러왔으니 다시 공구 이동해서 인덱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덱스 선택. 자, 3번까지 되었으니 이번엔 4번으로 불러와야겠죠. 자, 측면 4번으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4번을 선택하신 후에 하단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변경한 후에는 반드시 다이나믹에서 활성화로 변경한 작업 좌표기에 대한 뷰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공작물 때문에, 아니 기계 모델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기계 모델을 안 보이시게 하실 때는 상단에 이 장비 표시라고 되어 있으시죠? 장비 표시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장비, 기계 그래픽을 모두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장비 표시 눌러주시고 기계 그래픽 모두 숨기기 눌러주시면 다시 모델링이 형상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윤곽 가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윤곽 가공 창이 설정되면 자, 여유량의 0.2, Z 여유량의 0.2, 그리고 편집. 자, 멀티 창에 8과 4를 입력을 해주시고 값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속도도 좀 변경을 해줘야겠죠. 450에 450, 2200. 자, 이렇게 이동속도와 여유량 값만 넣어주시고 멀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 자, 지금 황사이기 때문에 50에 접근 높이 16, 가우시아 높이 6, 조사 깊이는 지정으로, 전량은 4로. 자,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황사일 때만 자, 원점이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접근 높이와 가공 시작 높이 이렇게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작 종료 탭으로 넘어갈게요. 자, 시작 종료 탭에서는 또 값이 남아 있으실 텐데 시작과 종료에 20, 2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리드 탭에서는 마지막으로 리드 탭에서는 자, 진입 반경 0과 진입거리 0 확인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곽의 직선 원호 연속 요소. 자, 계속 아까부터 계속 했죠. 자, 이렇게 모서리 선을 선택, 반대쪽도 모서리 선을 선택.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 선은 괜찮은데 왼쪽 선이 시작점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원점 쪽을 클릭을 해서 원점의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시작점을 자, 이 안쪽으로 변경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삭 깊이를 지정하는 점은 자, 이렇게 이 원점 쪽의 엣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 경계는 확인 버튼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윤곽 가공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도 가공을 해야겠죠. 자, 이 안쪽은 황삭 가공
하기 전에 자,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빼먹지 말고 공구 교환을 진행합시다. 공구 교환 Z축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황석 가공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황석 가공을 누르신 후에 자, 모델 타입은 솔리드로 동시명 하얀 가공을 자, 황석이니까 여유랑 있으셔야 되고요. 피치 50%에 타입 윤곽 자, 450, 450, 2200 자, 이 값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혹시 안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뭐 다른 작업을 하다가 오신 것이 아니면 다 들어가 있으실 거고. 자,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는 안전 높이 50, 가공시간 높이 0,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해주시고요. 전임량 3mm. 자, 자동 인식은 체크 해제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정으로 꼭 바꿔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접근 방법 탭에서 아마 이것도 값이 다 남아 있으실 거예요. 램프 각도 3도, 진입 구간 절삭 이동 체크. 자, 이렇게 세 가지만 값을 좀 넣어주신 후에 하단에 OK 눌러서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할 피치는 당연히 모델의 형상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절삭 깊이는 하단의 바닥 부분에 이제 스냅이 잡힌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스톡 윤곽은 자, 위쪽 라인에 엣지에 이제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신 후에 자, 탭키를 누르시면 두 번째 탭키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모든 라인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탭키 한번 눌러서 4-1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 때. 자,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위쪽 라인이 자,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확인. 가공 경계는 확인 버튼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석 가공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네요. 자, 가공이 끝났으니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자, Z축으로 공구 교환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자, 황석이 끝났으니 이제 정삭을 해야겠죠. 정삭 공구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정삭 공구를 만드실 때 공구 만드실 때 너무 렉 걸린다 싶으신 분들은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위에 우리가 계속 똑같은 공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T4 밀린 공구가 있으시죠. 이 T4가 정삭 공구입니다. 자,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꾹 누르고 아래로 내리시면 맨 아래로 내리시면 자, 맨 아래에서 이게 검은 줄이 생겼을 때 놓으시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4 밀린 공구가 복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이제 가공 공정들의 경우 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사하기가 좀 어렵지만 공구의 경우는 복사를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위쪽에 있는 T4 밀린 공구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검은 선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은 선들을 맨 아래로 내려서 자, 이렇게 검은 선이 나왔을 때 맨 아래에 검은 선이 나왔을 때 이때 마우스를 떼시면 자, 이렇게 떼시면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중간에 떼서 그러니까 좀 이상한 곳에 나왔네요. 자, T4 밀린 공구 얘를 마우스 얘를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클릭해서 맨 아래쪽에 놓으시면 자, 이렇게 T4 밀린 공구가 복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놓으시면 얘가 이동이 돼요. 반드시 컨트롤을 누르고 누르셔야 복사가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그냥 공구 생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삭 공구가 생성이 되었으면 자, 상단에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탄면 가공. 자, 평탄면 가공 여유랑 지워주시고요. 350에 350, 3500. 자, 피치 50에 여유랑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값을 다 넣었으면 깊이 설정 탭에서도 값을 넣어줘야겠죠. 자, 50에 0 절삭 깊이 지정 자동인식 체크 해제. 자, 꼭 지정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 리드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탭에 값이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요. 자, 시작 종료에 20, 20 진입거리 0 진입방향 0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할 피처의 경우 모델의 형상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며 자, 진입 절삭 깊이는 이 하단의 모서리 이렇게 이런 엣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가공 관계가 되는 요소는 자, 이 전체를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모서리에 다시 한번 탭키를 누르셔서 자, 지금 이제 4-2 고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리가 여기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한번 좀 돌려보시면 지금 선택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탭키를 누르셔서 자, 이 라인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빨간색으로 되었을 때 클릭을 해주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삭도 측면 4의 정삭도 완료가 된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가공이 모두 끝났으니 자, 공구 이동, 공구 교환 당연히 Z축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황삭 가공, 황삭 공구. 자, 황삭 가공도 이번에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T3 황삭 공구. 자,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 아래쪽에 두시면 됩니다. 보여드리자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T3 밀린 공구를 아래로 쭉 내려주셔서 맨 아래에 검은 줄이 이렇게 생겼을 때 놓으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좀 더 간단하시죠? 자, 일일이 다시 한번 세팅하고 3번 공구 맞추고 날장 색깔 세팅값 맞추는 게 이 방법이 좀 더 쉽습니다. 자, 공구 이동해서 인덱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1, 2, 3, 4까지 가공을 진행하셨으니 자, 이번에는 측면 5번이네요. 자, 측면 5번 측면 5번 선택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덱스 변경을 했으니까 다이나믹에서 활성화로 뷰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을 가공하면 되겠네요. 자, 상단에 윤곽 가공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윤곽 가공 클릭을 하신 뒤에 약간 로딩이 걸리고 있네요. 자, 여유량의 0.2 Z 여유량도 0.2 자, 멀티에서는 8, 4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자, OK 눌러주시고요. 자, 이성속도 450에 450 2200 자, 2500 2200 450 450 2200 여기랑 0.2 자, 멀티 값도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
입력이 다 되었다면 자,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탭에서는 자, 윤곽이 말만 윤곽이지 황삭이기 때문에 접근 높이의 16, 가공 시작 높이의 6, 절삭 깊이 지정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고 값을 다 넣어주셨다면 자, 시작 종료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종료 탭에서는 자, 시작에 20, 종료에 20 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드 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탭에서는 간단하게 진입방 변경과 진입거리 0 확인을 해주시고 하단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버튼 눌러주시면 자, 지금까지 측면 1, 2, 3, 4에서 했던 작업 그대로 동일하게 자, 이 왼쪽의 모서리와 오른쪽의 모서리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쪽 왼쪽 모서리와 오른쪽 모서리 확인 버튼. 자,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에 모서리가 자, 이 시작점 쪽 원점 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네요. 자, 이쪽을 클릭해서 시작점 변경을 안쪽으로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자, 절삭 깊이는 당연히 자, 이 원점의 모서리 쪽을 클릭해서 바닥면을 클릭해서 깊이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가공 경계는 확인 버튼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자, 안쪽도 가공을 해야겠죠. 자, 안쪽은 황삭 가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황삭 가공으로 진행하실 건데 자, 여유량의 0.2 0.2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피치의 50 타입 윤곽 자,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도 다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깊이 설정 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설정 탭에서 안전 높이 60, 가공 시작 높이 0,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입력 3mm로 자동인식 체크 해제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자, 제어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탭에서는 제어 탭이 아니네요.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자, 계속하니까 좀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자, 접근 타입 램프 방식으로 램프 각도 3도 그리고 하단에 자, 진입 구간 절삭 이송 꼭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할 피처 선택이라는 도움바 행성이 되셨는데 자, 피처는 이 형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절삭 깊이를 지정하는 점 생성해달라는 게 나오면 자, 이 우리가 바닥면을 가공하니까 바닥면의 모서리 엣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스톡 윤곽의 경우 자, 이렇게 위에 라인에 마우스를 가져야 되고 탭키 눌러서 자, 이렇게 전체가 빨간 라인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클릭을 해주셔서 전체 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확인 가공 경계는 확인 버튼 눌러서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황삭 가공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가 빠졌죠. 윤곽 가공을 진행한 다음에 황삭 가공을 하시기 전에 공구 교환이 빠졌네요. 자, 이게 자, 이렇게 순서를 좀 헷갈리셨을 때 중간에 이 공구 교환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황삭 가공을 지우고 공구 교환 넣고 다시 한번 황삭 가공 하셔도 되지만 자, 공구 교환을 자,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이동, 공구 교환 그리고 Z축으로
자, 지금 이 공구 교환이 생성이 되었는데, 자, 이 중간에 새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 공구 교환을 마우스 왼쪽 클릭 꾹 누르신 상태에서 이 윤곽 가공과 항삭 가공, 다시 좀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지금 뭐가 좀 꼬였네요. 자, 이 공구 교환을 컨트롤을 누르지 마시고요. 마우스 왼쪽 클릭 꾹 눌러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좀 렉이 걸리고 있네요. 자, 공구 교환을 마우스 꾹 눌러서 저렇게 여기에 이 가운데 선이 생겼을 때, 이때 마우스를 떼게 되면 가운데로 공구 교환이 이동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공구 교환이 가운데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황색 가공이 끝났으니까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다시 한번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황색 가공 지우시고 다시 한번 공구 교환을 넣으신 후에 다시 한번 황색 가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이렇게 공구 교환을 가공 경을 좀 이동시키는 방식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황색 가공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자, 정삭을 하셔야겠죠? 정삭 공구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T4 밀림 공구를 클릭해서 맨 아래로 이동시키셔야 복사가 됩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그냥 이동하셨으면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스크롤바를 맨 밑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맨 아래가 아니라 여기 중간에 들어왔네요. 자, 이러면 이 71 황삭 가공을 T4 공구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자,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그렇게 방금 복사된 이유가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눌러버렸네요. 좀 죄송합니다. T409 하나만 컨트롤을 누르고 맨 아래로 내려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복사가 되고,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자, 원본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으시죠? 자, 이 상태로 밀링 사이클, 자, 평탄면 가공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평탄면 가공 클릭. 자, 평탄면 가공 사이클에서 여유량은 지워주시고요. 자, 350에 350, 3500. 자, 여유량 지워주시고 350, 350, 3500. 자, 입력하신 후에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깊이 설정 탭에서는 별로 설정할 게 없습니다. 자, 가공 시작 높이 0, 절삭 깊이의 경우 지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절삭 깊이 지정을 선택하신 후에, 자, 리드 탭으로 넘어가서 길이의 20, 종료의 20, 진입 반경 시작과 종료 20, 진입거리 0, 진입 반경 0 확인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할 피처 선택이라는 게 두 번 많이 뜨시는데요. 가공할 피처는 이 모델의 형상 클릭하고 확인, 절삭 깊이는 이 바닥면에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곳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자, 우리가 여기만 지금 사각형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번의 경우 지금 이 아래쪽으로 라인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2번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이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가공하려는 라인들이 선택이 되네요. 자, 탭키를 누르셔서 3번일 때 클릭. 자, 이렇게 여기 다른 라인에도 선택된 걸 확인하신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탄면 가공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측면 5번에 가공도 모두 끝났으니까 공구 이동, 공구 교환, Z축으로 공구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공구. 자, 이번엔 만들어 볼까요? 공구에서 밀린 공구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물론 복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드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하는 이유가, 자, 이렇게 밀린 공구를 만들 때 좀 렉이 많이 발생합니다. 설정해야 되는 것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하는 게 좀 정신 건강에도 이렇습니다. 공구는 3번 공구 직경 8파이. 자세히에서 날짜 50, 색상은 하늘색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구 세팅. 자, Z 측정에 50, 길이에 50.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에 50을 넣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까지 생성했으니 이제 공구 이동해서 다시 한번 인덱스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이죠. 자, 측면 6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다이나믹에서 활성화로 뷰를 변경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여기면 생성이 되네요. 자, 먼저 윤곽 가공 클릭을 해주시고요. 윤곽 가공. 자, 점점 이제 렉이 좀 심해지네요. 자, 여유량의 0.2. 자, 편집에서 멀티. 자, 8이랑 4. 8과 4 확인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 주시고요. 편집에서. 자, 이송 속도 450에 Z 이송 속도 450, 이송 속도 2200. 자, 여유량과 멀티,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깊이 설정 탭에서 안전 높이 50, 접근 높이 16, 절임량 가공 시간 높이 6, 절삭 깊이는 지정으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정과 접근 높이, 절임, 시작 높이 설정을 해주시고 시작 종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종료에는 아마 값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자, 시작 종료 20인 거 확인하시고 바로 리드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탭에서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시는데요. 진입거리의 0, 진입방향 0,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윤곽 직선. 자, 왼쪽 모서리 라인과 오른쪽 모서리 라인 하나씩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 이 라인과 오른쪽 라인 두 가지 라인만 선택하시고 확인. 자, 왼쪽 라인 시작점을 이제 위쪽으로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확인.
결착 깊이는 이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셔서 결착 깊이 지정을 해주시고 가공 경계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가공이 끝났으니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Z축으로 교환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자 T4 공구를 불러와 볼까요? 자, 이 70 T4 밀린 공구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지금 이렇게 되네요. 컨트롤 Z로 돌려주고, 자, 지금 공구 교환이 눌린 상태에서 T4 공구를 누르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네요. 자, ESC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고, 자, T4 밀린 공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클릭, 그리고 이 공구 교환 밑에 이동시켜서 이렇게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개가 복사됐다 싶으시면 필요 없는 거는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밀링 사이클에서 평탄면 가공, 자, 여유랑 지워주시고요. 자, 이송속도 350, 350, 3500. 자, 여유랑 지워주시고 350, 350, 3500.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갈게요. 깊이 설정 탭에서는 안전 높이 50, 가공성 높이 0, 절삭 깊이 지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동 인식은 체크 해지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이 다 완료되었다면 자, 리드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드 탭에서는 자, 시작 종료의 20, 20, 그리고 진입거리와 진입 반경에 0인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할 피치는 이 모델의 형상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절삭 깊이는 아마 동일한 지점을 찍을 때 약간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대쪽 모서리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는 이렇게 모서리에서 탭키 누르셔서 자, 이번엔 두 번째 곡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클릭이 되고 모든 선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OK. 자, 눌러주시면 자, 마지막 이 평탄면 가공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 꼭 저장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S로 간단하게 저장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이 끝났으니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까지 해주시고요. Z축으로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인덱스 축을 돌렸는데요. 자, 인덱스 축을 돌리셨을 때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공구 이동해서 바로 각도입니다. 자, 이 공구 이동해서 우리가 인덱스 돌리면서 각도가 틀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도로 클릭을 해주셔서 자, 회전축인 이 C축, C좌표에 0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확인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좌표에 0 그리고 OK. 자, 그러면 축이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공구 이동해서 인덱스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자, 원점, 자, 여기를 자, 평면도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평면도로 변경하는 이유는 자, 원점이 지금
측면에서 계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이동시키는 역할이 됩니다. 자, 그대로 OK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자, 3 플러스 2축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4 플러스 1축 또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저장 꼭 해주시고요. 4 플러스 1축. 자, 인덱스를 회전하여 로타리 형식 가공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4 플러스 1축 로타리 가공의 경우 기본적으로 트로피 가공, 이제 황사 가공과 로타리 가공만으로 작업이 종료됩니다. 자, 먼저 공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브랜드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 브랜드밀. 자, 로타리 가공의 경우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트로피나 뭐 동상 같은 그런 형상의 가공에도 많이 사용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자, 공구 번호는 5번, 공구 직경은 6파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5번에 6파이. 자, 5번에 6파이 입력하셨으면 자세히 해서 날짜 50 입력을 해주시고 색상은 분홍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50에 분홍색 설정해 주시고 공구 세팅 Z 측정 50 길이 50. 자, 이렇게 50, 50 값을 입력하신 후에 자, 하단에 OK 버튼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거 좀 만들어졌던 가공들, 자, 물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컨트롤을 클릭을 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표시로 안 보이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도 아직 이렇게 남아있네요. 표시 체크로 자, 지금 하나가 남았는데 위쪽에 남아있었네요. 자, 이 작업은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좀 변경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밀링 사이클 하단에 고급 동시 우측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링 사이클 맨 아래 고급 동시 우측. 자, 밀링 사이클 맨 아래 고급 동시 우측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약간 로딩이 좀 발생하네요. 자, 고급 동시 우측 창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계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맨 위에 자, 얘는 곡면 가공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패턴은 주사선 가공. 자, 그리고 Z 값은 Z 일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절삭 방법은 이제 방사형 가공으로 해주시고요. 자, 한 방향으로 가공은 하향 가공으로. 자, 그리고 최대 가공 피치는 1이 아니라 0.2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데, 자, 먼저 곡면 가공, 주사선 가공, Z 일정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사형의 하향 가공, 최대 가공 피치가 0.2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다 되셨다면 자, 드라이브 곡면으로 가공할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곡면 클릭하시면 자, 드라이브 곡면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형성이 되시는데요. 자,
이 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면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다시 한번 이 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자, 공구축 제어 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축 제어 탭으로 이동하시면 자, 이게 축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자, 축을 4축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전축을 클릭. 자, 출력 형식을 4축으로 변경하시면 자, 이게 회전축이라는 게 새로 생길 거예요. 자, 이 회전축을 클릭하셔서 자, 이 방향이 X축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방향을 Z축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방식을 4축으로 하는 이유는 자, 인덱스를 회전시켜서 주축만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이 조도가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을 Z축으로 하는 이유는 자, 모델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평으로 되어 있는지 따라 축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인 경우 이제 Z축으로 이제 고정시키고 수평의 경우는 X축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자, 공구가 회전축을 향함도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Z축으로. 얘는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Z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송 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송 탭에서는 공구의 이송과 회전 속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350에 350 자,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350 설정을 다 하셨다면 자, 포스트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설정 탭으로 넘어가시면 자, 회전 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회전 속도 350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밑에가 잘려서 확인이 안 나오는데 자, 이럴 때는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로딩과 함께 4+1축 가공이 생성이 되실 건데요. 아마 이제 좀 로딩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공 경로가 생성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성된 게 좀 보이네요. 자, 이렇게 가공이 완료되었으니 마찬가지로 공구 이동해서 공구 교환. 자, Z축으로 공구 교환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공구 교환까지 하셨으면 자, 공구 이동 각도 0으로 각도도 다시 좀 안전하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도 이제 원점 복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가공 경로 생성이 NC 데이터 생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시뮬레이터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왼쪽 상단에 시뮬레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시뮬레이션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왼쪽에 자, 여기서 재생 버튼에서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게이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빨라집니다. 자, 한번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지금 드릴의 깊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시뮬레이션 잠깐 멈추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 가공은 첫 번째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홀가공의 경우 드릴의 깊이가 깊이 점이 좀 잘못 찍힌 것 같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 자, 깊이가 잘못되어 있네요. 깊이를 지정으로. 그리고 OK. 자, 깊이를 이거 항상 드릴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창에서 깊이 설정 탭으로 들어갔고요. 절삭 깊이를 지정으로 다시 한번 변경해서 OK. 절삭 깊이는 당연히 이 모델 드릴의 끝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잠깐의 로딩과 함께 가공 경로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확인.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도 이제 드릴 가공만 계속 진행했었죠. 깊이에 점이 잘못 찍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기능을 사용해서 가공 경로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시뮬레이션에서 모든 오류가 잡히진 않습니다만 시뮬레이션에서 오류가 잡히면 반드시 가공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오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공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능을 사용해서 약간의 계산과 함께 결과값만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 NC 데이터 출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캠으로 돌아와서 NC 코드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자, NC 코드 탭에서 NC 데이터 출력. 자, NC 데이터 출력을 눌러주시게 될 경우 가공이 다 된 것 같네요. 자, 가공이 다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아보기에서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의 이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대문자 5에 0306으로 설정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저장,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 설정,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넘버 아이디는 캔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NC 데이터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엣지캠 2018 버전 3+2축과 4+1축 따라하기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